그 샤넬의 롱패딩이 하얀색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손에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라 1600만 원인가? 1600만 원. 안녕하세요 김민혜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 옷 보이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야. 난 갑자기 모르겠어. 이거 3월인데 이게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는 날에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춥네요. 아 뭐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 눈인지 이게 뭐 이게 낙엽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인터뷰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 세탁소 하고 있는 신혜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세탁소는 운영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했다가 네. 지금 반포 쪽에 하나 차려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나와서 또. 네네네네. 아버지는 계속 하시는 거고? 네, 아버지는 계속 하셨다가 네. 이제는 안 하세요. 이제는 제가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배울 때가 18년도 1월이었으니까 지금 횟수로만 따지면 7년? 그러면은 창업할 때 네.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그 세탁소 원래 차려진 곳에 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케이스라서. 그 비용이 얼마였나요? 권리금이요? 네네. 보증금 3천에 나머지 권리금 5천 해서 총 8천 들어갔어요. 그럼 투자 금액이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 네네네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네. 상태였던 네네네. 거죠? 근데 뭐 가서 보수할 거 저희가 다 보수하고 네. 기계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러면 세탁소 운영하게 되면 네. 운영비라고 하죠. 이제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 어느 세탁소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직원을 두고 하는 세탁소, 뭐 직원 안 두고 하는 세탁소 이런 게 좀 차이가 커.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니까 네. 저희는 한 800 정도 한 달에. 직원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지금 지금 저는 삼촌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직원 한 분 같이 있으면서 총 3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고정 지출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네네네네. 되면 뭐 월세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다 재료비, 월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는 월세는 한 100만 원 중반 정도? 관리비는 별도예요. 관리비는 또 저희는 별도로? 오피스텔 건물이라서 네. 관리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100만 원이 네, 나온다고요? 수도세, 전기세 뭐 그런 거 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거까지 수도세가. 다 포함돼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뭐 월 매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나오죠? 저희가 근데 이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네. 잘 벌 때는 뭐 한 달에 한 3,500도 들어왔고 못 벌 때는 한 1,500? 갭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면 운영을 했을 때 3,500 이렇게 찍히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지금 철이 딱 3,500 찍힐 철이에요. 왜냐면은 패딩 같은 거를 넣어 놓을 때 이제 맡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기가 딱 지금이구나. 네네네. 봄철이랑 가을, 여름 옷도 넣어 놓을 때도 그때도 조금 바쁘긴 한데 네. 이제 뭐 겨울 패딩 같은 거는 금액이 좀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금액도 많이 뜨는 거고, 뭐 여름 옷을 이제 넣어 놓는 경우는 이제 여름 옷은 비교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네네. 좀 객단가가 좀 낮지만 그래도 옷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봄 가을에 조금 버는 편입니다. 그럼 총 포함해서 연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통? 저희가 이번에 찍었을 때가 2억 5천인가? 연 매출이? 네, 2억 5천에서 한 2억 7천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운영하다가 맨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삼촌이랑 같이 하지 않고 네. 한 8개월 정도?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좀 많이 힘들었나요? 옷을 뭐 세탁하다 보면은 네.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많이 힘들더라고. 일단 옷이 뭐 단가가 요즘 100단이니까 거의 다. 아 비싼 옷들? 네네네. 아, 그런 옷들은 이제 사고가 나버리면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니까. 물어줘야 되니까? 네, 그때 한 번은 제가 맨투맨 60만 원짜리를 네. 그 앞에 볼펜이 묻었다고 빼달라고 해서 네. 열심히 빼주려다가 색깔을 네. 날려서 60만 원이 한 번에 지출이 있어가지고. 약간 요런 리스크가 있구나. 네네. 그럼 본인이 여태까지 세탁한 옷들 중에 가장 비싼 금액의 옷이 뭐였나요? 그 샤넬의 롱패딩이 하얀색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손에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라 1,600만 원인가? 1,600만 원이요? 네, 1,600만 원 샤넬 롱패딩이 네. 한번 들어와가지고 세탁을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거는
도저히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가 엄두가 안 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묻은 부분만 네. 저희가 따로 부분적으로 거기만 빼고 돈은 조금 비싸게 측정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사실 부담감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네, 금액이 네. 커질수록. 네네. 내가 잘못하다가 이걸 또 물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한 달 매출이 날아가는 거니까. 1600이면은 저희 삼촌이랑 저랑 가져가는 비용에서 오히려 더 돈을 얹어서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런 거는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옷이 금액이 크면 세탁 비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면은 뭐 자동차도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보험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금액을 추가해서 받는 편이라 좀 꼼꼼하게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되게 막 요즘에 비싼 패딩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 이제 뭐 300만 원 넘는 네네. 뭐 몽클레어 패딩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세탁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좀 반포에서 좀 싼 편인데 네. 저희는 한 4, 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비싼 편이네요. 세탁할 때? 저희 동네에선 싼 편이에요. 아 정말요? 뭐 많이 받는 데는 30만 원? 패딩 하나 세탁하는데? 30만 원. 네네. 패딩 30만 값을 내신다고요? 근데 옷이 한 500만 원짜리 되니까 네, 아. 그 돈 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뭐. 그쵸. 뭐 한 번 많이 나오면은 한 집에서 몽클레어만 한 20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이 높은 거였구나. 그쵸. 그런 거 많이 들어오면은 매출이 많이. 기분 좋은 날이고. 네. 패딩 들고 오는 순간 이게 기분이 좋겠네 일단은. 그렇긴 하죠. 패딩이 일단 돈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좀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세탁소에 이렇게 맡길 때 이런 소재들은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소재들이 있나요? 혹시? 세탁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내 옷을 소중히 다룬 거기 때문에 뭐 안 와도 된다? 그런 옷은 딱히는 없는데 뭐 집에서 손세탁할 수 있는 뭐 바람막이 그런 정도는 집에서 세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굳이 맡기지 않고 손빨래를 해도 상관이 없다? 저희한테 와도 저희가 어차피 드라이 클리닝을 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것은 기름 빨래이기 때문에 그 바람막이 소재는 맞질 않아요. 그런 거는 저희도 물 세탁을 따로 세탁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 뿐이지 따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무조건 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맡기지 말래요 바람막이는. 맡기셔도 됩니다. 맡기시면 당연히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운영하다가 네. 진짜 황당한 일들이 있었나요? 운영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제 좀 이상한 데에다 막 묻혀온 그런 손님도 있었나요? 많죠. 뭐 술 먹고 이제 네. 토를 해서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바지에 좀 실수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말씀을 안 해주시고 검은 봉지에 그냥 그 닦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넣어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받았을 때 기분이 좀 어떤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옷을 꺼내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바지에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거기에 뭐 응가가 있을 수도 네네.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명품업도 되게 많이 맡기잖아요. 한지 7년이 됐는데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좀 알아보실 수 있나요?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봉제? 가품은 일단은 봉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진짜 뭐 비싼 것들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가품들은 막 들쭉날쭉하게 막 선이 막 한 땀수가 한 요 정도 되는데 그거는 요 정도 됐다가 요 정도 됐다가 요 정도 됐다가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가품으로 판정을 하고 저희도 추가 요금은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뭐 가끔씩 이게 진품인가 가품인가 구분 안 갈 때가 좀 많아요. 요즘 가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옷을 맡기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많죠. 네,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막 비싼 명품 옷도 맡겨놓고 안 가져가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지금 가게에 있는데 지하에다가 창고를 얻어놔서 거기에 일단은 세탁물들을 오래된 것들을 보관은 하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폐기를 하죠. 폐기한다는 게 그냥 버리는? 네네. 뭐 버리기도 하고 네.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옷을 준다던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팔지는 않는군요. 네, 팔기에는 저희가 조금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득템했다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딱히 득템했다 그런 건 없었는데 네네. 저 아시는 분들 중에는 뭐 엄청 많으세요. 뭐 아미 가디건도 있고 네. 엄청 비싼 톰 브라운 맨투맨 이런 것도 두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네네.
그냥 뭐 사장님 입으실 수 있으면 입고 아니면 폐기를 해달라 그러신 분들도 가끔 계셔서. 그리고 코인 세탁소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거 대신 일반 세탁소를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저 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코인 세탁소가 엄청나게 유행하진 않았고, 네. 그리고 코인 세탁소가 남들이 보기에는 뭐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네. 사장님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거기 창업하는 비용이 보통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탁기 한 대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아, 정말요? 네. 굉장히 비싸네요. 네, 거기 세탁기가 일단은 크기도 커야 되고 네. 힘도 좋아야 되니까 엄청 비싸요, 세탁기가. 일단 창업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구나. 네네네. 근데 인건비가 안 들어서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창업 비용 자체가 굉장히 네. 높구나. 네. 그리고 세탁소 사장님이 좀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세탁할 때? 가끔 이제 흰색이랑 검정색 빨래를 네. 섞어서 해서 물을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만 구분해도 웬만하면은 세탁 그렇게 물들 일이 없는데, 네.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나눠서 하면은 그런 수고를 덜어줄 것 같다. 아무래도 색깔 있는 옷하고 흰 네. 옷을 하게 되면 이염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귀찮아서 같이 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네. 요거만 네. 흰 옷은 따로 빨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요원도 해보셨다고 네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건가요? 그거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뭘 하지 하다가 친구 추천으로 한번 가서 해보게 됐는데,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동원산업에서 네. 보안업체 일을 했었어요. 그럼 총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주간에는 뭐 8시에 출근해서 네. 6시에 퇴근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니까 네. 진짜 실제 근무 시간은 다 6시간? 그 외의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네네네.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밑에서 쉬거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월급이 어떻게 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 2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 15년도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네, 16년도에 일을 해서 한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네네. 항상 배고프기랑 네. 항상 피곤하기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제가 잠이 많아요. 네. 제가 피곤한 걸 못 참는데, 네. 배고픈 거는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살이 많이 오른 편이라 네. 또 배고픈 것도 못 참긴 하는데, 저는 피곤한 거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항상 네. 배고픈 걸 네, 선택하겠다. 차라리 배고픈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잠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신혜승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그냥 뭐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전하다가도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경우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방금 우리가 들었듯이 야 이러고 네. 우리 다들 요즘 날카로운 것 같아. 굉장히. 맞아요. 캄다운 합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것도 네.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치기이야. 차치기네.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